파란색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김용남 후보를 소개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세상에. 크로마키 때문에. 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김용남 후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정신없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왜 이륙할 때 연료의 상당 부분을 소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순환고도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연료가 뭐 별로 안 들고 네. 그 뭐 10,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선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선거사무소 알아보고 캠프 꾸리느냐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도와줄 스태프들 모으고 역할 분담시키고 이럴 때가 제일 힘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딱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선거운동은 그냥 몸이 고될 뿐 머리는 좀 맑은데 지금은 머리도 복잡하고 몸도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제 선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주로 평택에 계셔야 되는데 그럼요. 예. 우리 정치 1번지 계속 나오실 수 있나요? 일단 6월 3일 이후에 뵙겠습니다. 6월 3일 이후에 배지 달고 그러면 오늘 오신 김에 네. 카메라를 보고 정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제대로 하시죠. 일어나서 일어나면 잘릴 것 같은데. 괜찮아. 근데 인사에 뭐 걸리나요? 그런 거 없죠?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요. 뭐 인사하는데 여러분 뭐. 김용남 후보입니다. 예, 박수.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부름을 받고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당하게 기호 1번을 달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평택을 지역구가 평택시 전체 면적의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면적도 넓고 그래서 할 일도 더 많은 지역인데요. 일 잘할 수 있는 후보. 이게 뭐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 재직 중이고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느 당의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될지도 거의 99%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평택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평택시장 선거도 민주당의 최원영 후보가 당선될 게 99.9% 확실한 상황에서 평택을 국회의원을 누굴 당선시켜 놔야 주민들이 풀고 싶은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관련한 문제 등 난제들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또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서 평택시청과 손을 잡고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잘 판단하셔서 저 김용남을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평택에서 용남. 평택에서 용남. 와. 가볍게 인사만 하라고 그랬더니 필승 유세를 하시네. 유세를 하셔. 잘하셨어요. 영덕 사람님 옷 참 잘 어울리세요. 파란색이 이렇게 잘 봤다니 화이팅. 슈퍼탕님 찐이야 완전 찐이야 평생 용남 찐이야 평택의 용남. 이번 슬로건이 평택의 용남. 평택에서 용남. 평택에서 용남. 용이나 개천에서 용남을 이제 패러디한 거죠. 네. 좋다. 그래요. 하여튼 이제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고 우리 정어리 TV가 만들어낸 민주당 후보라서 오늘 먹방할 때 저희가 조그만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싸우시라고. 네, 정우리 팀은 여러 후보를 배출했네요. 김남국 후보도 아니 그래서 배출하고. 제가 아까 계속 나오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바쁘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총선 때 네. 김준혁 의원이 수원이잖아요. 네. 부승찬, 용인, 이기현, 고양 이렇게 지역구 계신 분들인데 후보로 뛰면서도 방송에 계속 나오셨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현장에서 이렇게 지역구 구민들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방송에 와서 자기 정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약 설명하고 이러는 게 그 한 시간이 여러 몇천 명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것 좀 알리고 필요하고 그럴 때는 우리 정어리 TV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김영남 후보한테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잘 판단하세요. 우리 평택에 정어리원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김영남 후보 관련된 것부터 먼저 좀 여쭤봅시다. 일단 조국 후보하고 이제 어떻게 될까 가장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만나 보셨어요? 아직 아직? 현장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제 국힘당이 유이동 후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선했다면서요. 그런데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후보 이렇게 3파전 붙으면 아무래도 표가 좀 갈려서 유이동한테 어부질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 뭐 후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단일화 얘기가 좀 이르긴 하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질문을 매번 받죠. 그걸로. 예. 그럼 뭐라고 답하세요? 근데 오늘 새벽에 사실은 제가 정청래 당대표 새벽에 이제 평택에서 행사가 있어서 잠깐 뵀거든요. 근데 앞으로 단일화라는 얘기는 금지어다. 아하.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그 단어는 입에 담지 마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일단 상황을 봐야겠죠. 각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하고 조국 후보님하고 1, 2등을 다투고 유이동 후보가 이제 3등이다 라고 하면 뭐 단일화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런 상황은 일단 만들어야죠. 예.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김영남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사 있었죠.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평택을 가상 대결인데, 이거는 요거는 그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고요. 저는 그 전이고. 24일, 25일이 뉴스토마토고요. 예, 여론조사 꽃이 26, 27일인데 예. 후보 확정 전이에요. 그것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선두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라인업이 됐으니까 이후 여론조사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 여론조사 한번 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김유정 의원께서 우리 김영남 후보 후원회장인가? 예? 후원회장은 아니죠. 그런데 해주실까요? 응원단장. 응원단장. 응원단장입니다. 아주 예, 뭐 응원단장. 열심히 응원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예, 방송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짝꿍인데 JTBC에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라디오 나가서.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조국 얘기 나왔으니까 조국 저격수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에 이제 많이 언론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가지고 조국 후보가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을 왜곡한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냥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곰곰이 되짚어봐도 제가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게 있으면 다시 검토해보고 사과를 드리겠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은 좀 거시기 할지 모르겠는데 그 김어준 뉴스공장 네. 거기에서 원래 오늘 출연할 예정인데 보류됐다 그러면서 그 김어준 방송은 조국 후보 미나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아니 사실은 이제 그 어제 아침에 출연 예정이었죠. 예. 이게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저도 선거 캠프가 이제 꾸려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공보방이 만들어지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공보 담당자가 이 정치부 기자들을 이제 단체 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전달을 쫙쫙 하기 위해서 그 공보방을 만들었는데 거기 후보 일정이 보통 공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방송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방송 일정이 후보 일정으로 공지가 됐는데 이게 다시 재공지가 나간 거죠. 원래 어제 아침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그 뉴스공장 측에서 연락이 와서 다음 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다시 일정을 변경해서 일정 한 조정하는 건데. 차원이지 네. 이렇게 못 나오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아예 다음 주에 출연할 겁니다. 글쎄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런 거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의 경쟁은 해야지. 경쟁은 하되 그러니까 싸움은 하지 말아야죠. 예. 요즘에 하루에 이렇게 몇 분씩이나 만나요? 요새는 사실은 어제 오후 늦게 예비 후보 등록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이런 선거 운동복도 있고 그리고 후보자 명함도 이렇게 나눠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방송을 한 5개, 6개 한 것 같아요. 이제 다 오늘도 막방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평택 시민 여러분들은 그 약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몇몇 곳을 방문을 해서 한 몇십 분 정도 뵌 것 같아요. 하루에 악수 몇 번이나 해요? 지금은 몇십 번 정도 하는데 이제 예비후보 등록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하면 수백 번 이상은 하죠. 지금 이제 부산 북갑에 나간 하정우 수석은 이제 정치 경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악수하면서 이렇게 손 터는 거 가지고 지금 아주 한동훈이랑 물어뜯고 난리던데 선거 그동안 치러보셨잖아요. 그러면 네. 정말 악수 많이 하면 손이 탱탱 붓죠. 아프죠. 나중 아파요. 가면 아프죠. 옛날에 박근혜 때는 이렇게 막 반창고도 붙이고 붕대 감고 이런 거 봤는데 손을 뒤로 빼기도 하고. 예. 아무래도 처음 박영식은 그 악수 많이 해봤어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네. 네, 악수를 많이 해가지고 손이 저린 경험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막 악수를 많이 하면 저렇게 저릴까 했더니 보통 수백 명, 한 1000명 단위 하루에 악수를 하시면 그때는 뭐 저려가지고 찌릿찌릿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꽉 잡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는 다 제 각각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몇 번 하고 나면 진짜 아프거든. 트럼프 같은 사람 한 2명 만나면 손 어스러지지. 아니, 제가 느끼는 게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악수를 어떻게 하냐면 거의 제가 볼 때 우아하게 해요. 손을 살짝만 대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죠. 그렇죠. 많지 않은데 보니까 그분들은 그게 생활화된 거예요. 선거운동 할 때 보면 악수 이렇게 하정우 후보처럼 막 꽉 잡고 이렇게 하면 제가 하루 못 갈 거예요. 그렇게 악수하면. 그러니까 되는 정도로만 계속 악수를 하고 다니는 하나의 예를 들면 인사 절차인데 하정우 후보는 뭐 초년병이니까 가서 그냥 고개 90도로 숙이고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10명, 20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500명, 600명 그렇게 악수하고 다니면 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악수를 못 해요. 그게 이제 초짜라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좀 경험을 쌓기는 해야죠. 악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도 좀 알게 되고 이제 배워가는 건데 처음 신고식이라고 그럴까 좀 호되게 당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어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본인 인생에서 아이고,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왔지만 이렇게까지 아마 깜짝 놀랐을 거고요. 뭐 혹독한 신고식을 혹독한 거쳤다 신고식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박박 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순수한 거죠. 평소에 악수 안 해본 사람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기가 아파가지고 대기만 해도 그냥 막 아프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처만 가도 손이 아프다니까요. 네. 근처만 가도 이게 서로 여기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인데 뭐 제가 그래서 다른 데 나와서 그랬어요. 하정우 후보가 첫 경험을 참 잘했다. 정치가 만만치 않은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했고 또 역으로 따지면 하정우라는 이름이 온통 다 도배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사에. 그러니까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도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정우가 누가 이런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렇게 하루 동안 북새통으로 난리를 쳤으면 우리 동네에 하정우가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장면이 국민의힘이 공격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정우라는 사람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만큼 진솔하게 부산 북구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시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오히려 잘 됐다. 저렇게 좀 처음부터 한번 세게 맞고 가는 것도 오히려 긴 길을 갈 때는 낫겠다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이게 근데 사실 의도된 논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첫 번째로는 하정우 수석이 행동거지를 이제 앞으로 굉장히 조심할 거고 예방주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하고 정치 초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비판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정우 수석이 구포시장을 간다라는 일정은 공개된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날 누가 갔죠?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쪽에서는 하정우 수석과 어떻게 해가지고 비교 우위로 한동훈을 포장할 것인지에 대한 의도된 어떤 뭐랄까 접근법이 있었을 걸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손털기 논란이 나왔던 시점에 두 가지가 이제 온라인에서 핫했습니다. 첫 번째가 한동훈은 90도로 인사하는데 하정우는 뻣뻣하게 15도 인사한다. 어허.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였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90도로 했는데 15도 하는 지점을 딱 잘라가지고 한동훈의 인사와 비교해서 붙인 다음에 이봐라, 하정우가 부산 사람들을 아주 그냥 발 아래로 본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작이 하나가 있었다고 좀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손털기도 이미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앞뒤 맥락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손털기 전에 막장갑을 끼신, 물 묻은 장갑을 끼신 분하고 악수를 하고, 심지어 그분이 좀 악수하는 걸 좀 꺼려 하시는데도 직접 하정우 수석이 손을 악수해도 괜찮다고 해서 악수하거든요. 그럼 그 장면은 그럼 무엇이냐? 부산 민심을 발 아래로 보는 사람이 그 물 묻은 막장갑을 끼신 분의 손도 잡고 90도 인사를 굳이 왜 하겠느냐? 이게 반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뭐랄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포장하고자 하는 쪽에서 의도된 접근법을 통해 만들어낸 논란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주사는 잘 맞았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악수하는 영상 한번 봅시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고무장갑 끼고 악수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기 했는데, 그 뭐 손이 이제 저려서 그랬다. 그 해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정치 처음 들어왔잖아요. 하루에 거의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시장이 가장 마지막이었거든요. 손이 저린 거예요. 손이 저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본 김에 옛날에 박근혜 어땠는지도 한번 보고 갑시다. 그때 박근혜는 이제 뭐 여성은 손이 좀 더 부드럽고 가냘프죠. 그래서 더 아프기도 했을 건데, 이렇게 악수를 하러 오는데 손을 뒤로 뺀 것이 있었어요. 저렇게. 얼마나 손이 아프면 저랬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붕대로 손을 감고, 그때 공식으로 아마 밝혔을 거예요. 악수를 많이 해서 손이 부어서 악수를 하지 못하는 거를 이해해달라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저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쪽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데 공격을 해도 너무 더럽게 해. 김재원 최고 뭐 벌레를 뭐 잡는 것 같이 그렇게 벌레 보듯이 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딱 이제 하정우 후보죠. 내려가서 뭐 하나만 걸려라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저쪽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딱 빌미를 제공한 셈은 됐어요. 제가 보기에도. 또 이게 약간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보여졌을 때 직관적으로는 아이고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정말 유권자들 별의별 다양한 유권자들이 다 계신단 말이죠. 손으로 막 이렇게 먹여주는 분도 계시고, 예. 먹던 젓가락으로 다 먹습니다. 다 먹었어요, 저도. 그런데 아마 하정우 수석이 굉장히 이 좋은 교훈을 얻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손이 저리고 이런 얘기는 그게 진심이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마음 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꼭 유념할게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는 게 훨씬 나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고요. 아마 내가 정말 카메라가 360도가 돌아갑니다. 저쪽 유튜버들 다 덤벼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33일 남은 이 선거는 내가 정말 조심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기죽지는 말고, 너무 기죽지 말고,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식이나 했고 장관했던 이 2명의 후보들 최고위원까지 가세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선민의식이다 오만하다 이렇게까지 덧붙여서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더하면 역풍 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저분하게 덤비잖아요. 눈이 수만 개라는 걸 알아야죠. 예.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제 이 선거구별로 대부분 동일하겠지만 이런 과도한 비난과 마녀사냥 같은 이런 네거티브가 오히려 방증한다고 보는 거죠. 즉 그들은 1등이 아니다. 맞아요.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 우리가 1등 전략, 1등과 양자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박민식이 아니라 한동훈이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도 그리고 지역에서의 경쟁력 또 인물 경쟁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후보들이 주로 네거티브에 많이 심취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부산 북구갑도 그렇고 평택을도 뭐 김용남 후보님이 지금 이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경기 서남부권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평택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타 후보들보다 높기 때문에 과거 김용남이 했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공격하는 네거티브의 방식은 아마 거의 모든 지역구가 1등 주자들이 겪는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ING가 되지 않을까요? 튤립님께서요, 김용남 의원님 꼭 당선되길 기도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이제 뭐 어때요? 정치는 좀 타고나는 게 좀 있어야 되죠. 그게 그렇게 조금 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거 출마하려고 하면 뭐 응원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말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걸 왜 하려고 하냐. 그 힘든 걸 왜 하려고 하냐. 좀 편하게 살지. 근데 왠지 모르게 선거 때가 다가와서 이렇게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잖아요. 그러면 빠지기 싫은 거야. 그 분위기에서. 그렇죠. 아, 근데 볼 때마다 파란색이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저 파란색이 저렇게 어울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딱 파란색이네. 그럼 왜 진작에 파란색을? 아니요. 그전에는요. 한나라당이 파란색이었어요, 또. 옛날에는? 네. 맞아요. 그랬나요? 한나라당 파란색이었죠. 한나라에 파란색이었고 그러고 나서 새누리당 때 새누리당으로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그때부터. 굳이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아차 싶어요. 유희동 후보는 무슨 색깔 입고 다녀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간색 입고 입어요? 네. 아니 어제 오세훈 뭐 할 때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전부 하얀색의 청바지 입고들 나왔다가 조끼만 빨간 걸 딱 걸치고 안에는 하얀 거 있고. 올라갑디다. 웃기는 게 무슨 선심 쓰듯 빨간 조끼를 내가 입어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감도 없으면서. 거기는 출마 뭐죠 이렇게 출정식 하는데 전부 다 참석했는데 장동혁이는 보이지도 않고 그 뭐 한 200m 떨어진 데서 정책 설명회인가 뭔가 하는데 정책위 의장도 안 오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민심이에요. 진짜 선거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알아요. 누가 가야 인기가 있는지, 누가 가야 내가 돋보이는지. 왜? 이건 그냥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장동혁이 가는 순간 그 지역에 소문이 다 나요. 뭐 저런 걸 데리고 왔냐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얀 것만 입었을 때는 야 장동혁 이거. 근데 이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야 하얀 것만 입으면 장동혁 좋아하는 윤호개인 같은 경우 욕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조끼라도 하나 걸쳐 놓으면 고기라도 좀 하시 이런 판단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색깔이라고 하는 건 민심을 반영하는 거다. 그리고 그 MBC가 이런 조사 했나요? 장동혁 그 당 지도부 그 긍정평가 부정평가 했더니 긍정평가 20%밖에 안 되는 상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동혁과 같이 가는 순간 표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 사설에 썼잖아요. 장동혁이 지원하면 10표를 얻는데 대신 100표를 잃는다.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당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김용남 후보님 나오니까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퀴님 그만큼 김용남 후보님 하정우 후보님 핫하다 보니까 네거티브 공세가 심할 겁니다. 그 프레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김용남 후보님 필승.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하여 모두 화이팅. 선거 후보 이렇게 후보로 나서면 후원 받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후원의 개설을 이제 다음 주 초에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슈퍼챗 이쪽 말고 그쪽으로 가도록.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김영남 후보님은 두 가지 프레임을 잘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단일화 프레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발표하기 직전에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말씀하시더라고 보니까요. 대화를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서로 단일화를 해 주시겠다고 하면 기쁜 그것도 마음으로 마다할 이유는 받겠다. 없죠.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조국 저격수라는 프레임. 이 두 가지만 벗어나시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예를 들면 좋은 이미지가 특히 경기 수도권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된다면 저는 굳이 생각했던 막판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 잘 피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조국 생각이 듭니다. 저격수는 김영남 후보가 자기 입으로 내가 조국 저격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한 번도 없죠. 없죠. 그 예. 얘기는 한 번도 언론이 한 갖다 적이 없죠. 붙인 조국 거죠. 혁신당에 있는 모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먼저 얘기 붙이는 꺼냈고.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시작을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느냐를 굳이 따지면 이제 뭐 선빵 논란인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누가 먼저 때렸냐, 누가 먼저 이걸 언급을 했냐. 사실은 이제 혁신당의 일부 의원들이 특히 신장식 의원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반성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정춘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하셨던 김용남 의원님의 이제 발언들 같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옛날 김용남은 원래 우리 편이 아니었다. 이 사람에 대한 피하 식별을 해야 된다. 누가 진짜 민주 진보 세력이냐. 이쯤 이런 어떤 사상 검증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공천받기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최근까지는 조국 대표께서 허위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겠다. 허위 사실이 있다면 지금 거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저도 사실 참 이해는 안 되는 지금 장면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이죠? 5월 21일부터 5월 21일. 그 선거 운동 기간에 지도부라든지 또 이렇게 지원 유세 같은 거 오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 뭐 그렇게 많이 당 알려진 분이라든지. 지도부가 같이 와서 전통시장 한 바퀴 돈다든지 아니면 유세차에 올라가서 지원 유세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좀 더 달아오르죠. 이렇게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죠. 지금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네,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 보니까 어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에서 지도부, 그러니까 장동혁 지지도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국힘당 지지율의 절반 정도 나오더군요.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가면 다른 지역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표가 떨어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 평택. 아하, 거기 오면은 도움이 되겠네. 네, 꼭 오십시오. 우리 유이동 후보를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을 위해 저 김용남을 막기 위해서 우리 유이동 후보를 평택 시민들이 뽑아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장동혁이 가면 제가 또 황교안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네요. 일단 저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황교안 이렇게 그 나오는 거 보고 갑자기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황교안이 당선돼 버리면 어떡해요? 부정선거 때문에 됐다고. 그러니까 안 되죠. 네. 당선되면 안 되는 거죠. 당선되면 안 되는 거죠.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본인은 무조건 떨어져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고 네.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그래야 네.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야. 이 그러니까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갈 겁니다. 그 떨어지는 것이 목표지.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이고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끝까지 가야죠. 황교안 끝까지.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김용남 후보님 공천 되시고 나서 그 공천 받은 날 저는 딱 이 선거의 필승 카드는 오로지 하나다. 캠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여유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면 그냥 김용남 후보는 상당한 우위에 설 뿐만 아니라 그냥 대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몰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라서 이건 뭐 다들 아, 아시고 그렇습니까? 이미 김용남 후보도 쓰시는 사진인데 뭐 요 사진 한 장이면 저는 평택 선거는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진? 이 사진 한 장이면은 아, 이 사진 하나면 저는 평택 시민들이 이재명의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고 지금 이제 불구인 일각에서 예를 들면 제기하고 있는 과거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보수 정당 출신의 김용남에 대한 논란은 사실 좀 후순위로 거론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보기 좋네요. 저도 그래서 뭐
프로필 사진 저 사진으로 다 저걸로 바꿨- 했어요? 예. 저희 어디입니까? 광주입니까? 어디입니까? 광주, 광주에서. 그때 김대중 주식 컨벤션. 말씀하셨던 예, 예. 5천 말씀하셨던 그래서 거기.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서 이제 대선 지지 때 선언하면서. 예, 네. 유세를 하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DJ가 금융 강국을 꿈꿨었잖아요. 그래서 IMF 직후에 집권한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동부가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지원 유세를 드린 내용이 딱 그거예요. DJ의 꿈을 이룰 사람이다. 이재명 후보가. DJ가 그 어려운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지 선언을 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되고 있잖아요. 고 7천이에요. 고 7천. 그러니까 지금 네. 코스피가 뭐 6천을 훌쩍 뛰어넘어서 어제는 6,700도 뚫고 올라갔었으니까.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님은 이미 공약상 하나가 달성이 된 거네요.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5천을 넘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저 사진에 에피소드가 있긴 해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백운기 앵커님이 살짝 서운해지실 수도 있는데 듣고 나면 또 사실은 이해하실 만한 스토리입니다. 뭘까요?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요? 답답해 죽겠어. 나보고 뜸을 들여. 나 못하잖아.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전날이 그 백운기 앵커님 그 집안에 경사가 났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 이제 예를 들면 축의금을 김용남 의원님한테 전달을 받고 대신 좀 이제 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었어요. 결혼식 날.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오늘 못 오시지 해가지고 결혼식장을 갔다가 사실 이제 백운기 앵커님 그 이제 집안에 경사가 난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이분이 광주에 가 있는 거예요. 광주에서 저의 한 표는 이재명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뭐야? 오늘 그날이었구나. 가 바로 그 경사난 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 기억에는 5월 17일일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야제 하는 날이 그쵸? 전야제 네. 하는 날. 앵커님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더 좋아하시는 거군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제가 안 됩니다.